오늘도 진짜 한국스러운 이야기 같이 나눠볼까요?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는 한국 문화부터 한국 사람들도 아, 진짜 그러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이야기까지 모두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까요? That's so Korea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팟캐스트를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이걸 언제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6월 18일에 촬영하고 있습니다. 벌써 6월 중순이에요. 제가 이전 에피소드에서는 긴 팔을 입고 인사를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팔을 입고 있어요. 한국의 날씨가 이제 더워졌어요. 낮에는 해가 쨍쨍하고요. 조금 습해요. 그래서 반팔을 입고 다녀요. 또 요즘에 선글라스를 꼭 낍니다.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출근을 하고 있어요. 날이 점점 더워지는데 여러분도 물 잘 드시고요.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한국의 연애입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 어떤 주제를 팟캐스트에서 듣고 싶어요? 이렇게 투표를 올렸는데 여러분이 선택해 주셨어요. 왜 한국 드라마 보면 다들 엄청 로맨틱하잖아요. 누군가가 넘어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구해주면서 또 첫눈에 반해서 고백하고 사귀고 계속 붙어있고 알콩달콩 꽁냥꽁냥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과연 현실에서도 그럴지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연애를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처음 만나서 연애를 시작할까요? 우리 오늘의 주제가 연애니까 어떻게 처음 만나는지 이런 좀 설레는 얘기부터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당연히 한국에서도 친한 친구에서 연인으로 되거나 혹은 우연히 만나서 연인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한국스러운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개팅입니다. 소개팅. 소개하다와 미팅이 만난 말이에요. 소개팅이 뭐냐면요. 아마 드라마에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의 친한 친구나 직장 동료가 너 이 사람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 하면서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이 좋은 사람 소개해줘 이렇게 말해도 돼요. 주선자라고 합니다. 이 소개해주는 사람, 여러분의 친구나 직장 동료, 이 주선자가 두 사람에게 물어봐요. 소개받을래? 이렇게 해서 둘 다 좋아요, 오케이 하면 이 소개팅이 성사가 됩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시절에는 주선자까지 3명이 그 자리에 함께 나갔어요. 소개팅 날 처음 만나면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선자가 대화를 이끌어 나가요. 조금 편하게 분위기를 만들어준 다음에 이 사람은 집에 갑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 2명이 남아서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그냥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연락처랑 간단한 신상 정보, 사는 곳, 하는 일 이런 것들을 이 주선자를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일 하는 사람이고 어디 산대 이렇게 듣고 이제 연락처를 받아서 연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소개팅 상대하고 연락을 하게 되면요. 약속 시간, 장소, 그리고 소개팅 날 무엇을 먹을 건지 음식을 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정해진 규칙은 없지만 보통은 소개팅 당일이 되기 전까지 되게 간단한 연락만 나눠요. 언제 어디서 봅시다. 또 못 드시는 거 있으세요? 좋아하는 음식 있으세요? 하면서 최종적으로 식당, 약속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통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니까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을 미리 볼 수 있잖아요. 실제로 보기 전에요. 사진으로 먼저 이 사람의 취미나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카톡 친구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예쁜 사진으로 세팅을 해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좀 잘 나온 사진으로 이렇게 괜히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락을 하는데 제가 식사 메뉴 정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보통은 피자, 파스타, 스테이크 이런 무난한 음식을 먹어요. 한국 음식 중에는 보통 먹기 불편한 음식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뼈를 발라 먹어야 하는 생선, 뼈찜, 간장게장, 손을 사용해서 먹어야 되는 간장게장 이런 것들은 소개팅 음식으로 전혀 먹지 않고요. 간혹 가다 고깃집을 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고기를 구우면 옷에 냄새가 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고깃집도 피하고 그냥 무난한 양식집을 갑니다. 첫 만남이니까 그렇게 그런 메뉴로 식사를 하고요. 나중에 연인이 되었거나 친해지면 이제 그런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특히 직장인들의 경우는 다들 워낙 바쁘다 보니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소개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점심시간이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니까 그때 만나서 카페에 가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 간단한 질문도 묻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세요? 이렇게 이상형도 묻고 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하네요. 그런데 보통은 그래도 소개팅이라고 하면 같이 식사를 하는 걸 떠올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연인을 찾고 싶은 사람들끼리 1대1로 만나서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누는 걸 소개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명이서 만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미팅이에요. 미팅. 영어 단어의 meeting에서 왔지만 뜻은 전혀 달라요. 회사에서 하는 회의가 아니라요. 주로 대학생 때 하게 되는 건데요. 여러 명이서 만나서 노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여러 명이서 만나서 술을 먹으면서 술 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 것을 말해요. 보통은 3대3, 그러니까 여자 3명, 남자 3명 이렇게 만나면 그건 3대3 미팅이고요. 또 4대4, 5대5 그런데 그 이상으로 많은 미팅은 잘 없는 것 같고 딱 3명, 4명, 5명 요 정도의 인원이 만나서 같이 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명이면 상대방도 3명이 오는 거예요. 이런 미팅은 보통은 이제 친구들이 아주 많은 그런 인기 많은 친구가 이렇게 하나 둘씩 모아서 자리를 만들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이 대학교에 입학하면 단톡방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과 친구들이 있는 그룹 채팅방이요. 거기에 경영학과 남학생들이랑 미팅할 사람 이렇게 올라오기도 해요. 과 대표가 올려주는데 거기에 내가 할래 나 이러면서 신청을 해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미팅 자리가 만들어지고 저는 여대를 나왔는데 모두가 이제 여자인 대학교인 여대에서는 다른 학교의 남학생들과 미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학인 대학교는 이제 과끼리도 미팅을 하거든요. 과팅이라고 해서 경영학과와 사회학과, 시각디자인과와 뭐가 있을까요? 영어교육과 이렇게 다른 과의 사람들이 만나서 미팅을 하기도 하는데 여대는 다른 학교의 사람들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팅에 가면 무엇을 하냐? 보통은 술을 마신다고 했잖아요. 처음 만나면 이름을 모르니까 이름 외우기 게임 같은 걸 하면서 서로 가까워집니다. 틀리면 술도 마셔야 되고 이러면서 친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술을 못한다 그러면 이런 미팅 자리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짝을 정했던 것 같기도 해요. 병뚜껑을 돌리든지 어떤 작은 게임을 통해서 서로의 짝꿍을 정하면 같이 앉아 있는 거죠. 같이 앉아 있으면서 커플 게임도 하고 아무래도 붙어 앉아 있으니까 조금 더 이야기를 더 나누게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마음에 든다 혹은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든다 하면 잠깐 둘이 나가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헤어질 때 연락처를 물을 수도 있고 하는데요. 만약에 딱 나갔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날 그냥 재미있게 술 게임도 하고 얘기도 하면서 잘 놀다 오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소개팅이나 미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히 소개팅 같은 경우는 딱 그 자리가 정말 미래의 연인을 알아보러 나온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정해진 틀이니까 편한 사람도 있고 반대로 너무 어색하고 불편해 라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자만추라고 합니다. 나는 자만추가 좋아. 자만추세요?
아, 네, 저 자만추예요.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소개팅을 통해서가 아니라 동호회라든지 소모임, 이런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시간을 보내면서 천천히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도 해보고 어떤 사람이 괜찮은지 알아보고 이렇게 충분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는 걸 더 좋다고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조금은 공감이 가는 게 소개팅에 나가면 보통은 어떤 질문을 들을지 예상이 되거든요. 취미는 어떻게 되세요? 평소에 뭐 하세요? 쉬는 날 뭐 하세요? 부터 해서 정말 어색하다면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이런 스몰 토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게 너무 뻔하게 느껴진다 라는 분들은 소개팅을 싫어하기도 하고요. 저의 경우는 미래의 연인을 알아보는 자리니까 소개팅이 뭐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는데 오히려 제가 불편했던 건 처음 보는 사람이랑 곧바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 좀 음식에도 집중이 당연히 안 되고 상대방의 말도 잘 안 들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만추신가요? 아니면 반대말은 인만추입니다. 인은 조금 어려운데 인위적인에서 왔어요. 인위적인 만남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나는 소개팅, 뭐 미팅 혹은 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선은 어른들이, 집안의 어른들이 결혼할 상대를 아예 짝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에서 누구, 저 집안에서 누구, 둘이 결혼 상대로 잘 어울리니 이날 만나서 얘기 나눠요. 이렇게 어른들이 결혼 상대로 소개팅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거를 이제 선이라고 하고 선을 보러 간다, 선 본다 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선, 소개팅, 뭐 미팅, 인위적인 만남을 추구하시는지 자만추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자만추든 인만추든 어떤 만남을 통해서 누군가를 알게 됐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요. 상대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연인이 되기 전까지 필요한 하나의 단계가 또 있습니다. 한국 연애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썸이에요. 썸. 네, 썸을 탄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리고 상대는 저의 썸남 혹은 썸녀가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서로 어느 정도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궁금해하면서 연락도 하고 살짝 좀 설레는 말도 던져보고 한국어로도 요즘 플러팅을 한다라고 해요. 플러팅도 좀 하고 일반 연인처럼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또 살짝 질투도 하고 이런 단계를 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직 연인은 아니지만 연인처럼 되어가는 그런 설레는 감정을 갖고 있는 단계를 썸이라고 하는데요. 뭐 물론 이게 되게 미묘한 거라서 저는 혼자서 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사귀는 것과 달리 썸은 우리 지금부터 썸 탑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아무튼 고백으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감정을 키워나가고 이어나가고 데이트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설레는 감정과 단계를 썸이라고 하고 썸을 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국식 썸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면 썸이라는 노래를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옛날에 나온 노래지만 정말 지금의 그런 썸 단계를 충분히 잘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가사가 이렇습니다.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인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 또 연인은 아닌 연인 같은 너라는 그 말이 한국식 썸을 잘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썸 단계도 무사히 잘 마치고 이제 서로 좋아하는 게 너무 확실해졌습니다. 고백만 하면 사귈 수 있어요. 그런 단계에서는 고백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식 연애에서 조금 특이한 건 뭐냐면요. 고백을 할 때 보통 만나서 하는데요. 우리 사귀시다 라는 말을 꼭 해야 돼요. 우리 사귀자 라고 이렇게 좀 확실하게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오늘부터 사귀자 라는 말은 우리 오늘부터 1일, 사귄 지 1일로 하자 라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는 사귄 날짜를 세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사귄 지 100일 되는 날 100일 기념일을 챙겨야 되고 또 뭐 200일, 300일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사귄 날 1일부터 세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자연스럽게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내 연인이다 라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확실하게 우리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이야 라고 정해놓는 걸 훨씬 선호합니다. 그게 좀 한국식 연애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사귀자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고 정하고 또 사귄 날을 기준으로 그때부터 사귄 지 1일이라고 해서 이제 날짜를 세는 걸 중요시합니다. 그러면 관련 있는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우리 기념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봅시다. 한국에서는요, 연인끼리 기념일을 정말 잘 챙깁니다. 연인이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념일은 언제일까요? 상대방의 생일을 제외하고 연인끼리 기념일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은 사귄 지 100일 되는 날이에요. 100일 기념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검색창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100일까지만 쳐도 뭐 100일 선물, 100일 꽃, 뭐 100일 목걸이, 100일 이벤트 이런 말들이 떠요. 그만큼 100일이 되면 서로 선물도 주고받고 뭐 기념할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이렇게 연인끼리 100일을 기념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00일 주기로 뭐 200일, 300일 이렇게 챙기고요. 그 이후로는 사실 연인들끼리 정하기 나름인데 300일, 400일, 500일 이렇게 챙기는 커플도 있고 그 이후로는 1주년, 2주년 이렇게 1년 주기로 챙기는 커플도 있고 한데요. 아무튼 초반에 100일, 200일, 300일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좋은 레스토랑 가서 식사를 하거나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편지도 주고받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유치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이럴 때는 사귄 지 22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는 투투라는 기념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성인 사이에서는 100일째 되는 날부터 중요한 기념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커플 사이의 기념일뿐만 아니라 한국에는 무슨 데이가 좀 많은데요. 대중적인 것들이 발렌타인데이,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주는 날, 그리고 화이트데이 3월 14일이죠. 남자가 여자에게 사탕을 주는 날. 그런 다음에 마지막 11월 11일 빼빼로데이라고 해서 빼빼로라는 과자를 주고받는 날. 이런 세 가지 날은 연인 사이에서 추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일, 200일 기념일 있죠. 무슨 데이 있죠. 상대방의 생일 있죠. 그래서 사귀다 보면 보통은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벤트가 있는 것 같고 몰리는 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귄 날짜를 세는 거 그리고 또 100일째 되는 날, 200일째 되는 날 이런 날들을 기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연인들끼리 선물을 자주 주고받다 보면 자연스럽게 커플템이라는 걸 맞추게 됩니다. 뭐냐면 커플끼리 쓰는 아이템. 예를 들어서 커플티, 커플 시계, 커플 신발, 뭐 커플 핸드폰 케이스 이런 것들을 같은 물건으로 똑같이 사서 쓰는 거예요. 그거를 커플템을 맞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연인 사이에는 이렇게 똑같은 물건을 쓰는 일이 흔한 것 같아요. 오늘도 어떤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요. 연인과 커플 아이템을 하고 싶어요? 라는 질문에 남자는 77%, 여자는 79%나 좋다라고 응답했다고 하네요. 정말 이 커플템은 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커플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정말 쌍둥이처럼 똑같은 티셔츠를 입는 커플들이 많았다면 요즘은 시밀러 룩이라고 해서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비슷해 보이는 그런 옷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커플 운동화예요. 뭐 커플 티나 옷 같은 거를 똑같이 하면 조금 싫어요. 조금 창피한데요. 그런데 운동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좀 귀엽기도 하고 저는 운동화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신기한 게 한국에는 미신이 있어요. 뭐냐면 연인한테 신발을 선물하면 도망간다라는 미신이 있는데 또 커플끼리 같이 신발을 맞추는 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지 많은 사람들이 커플 운동화는 잘 신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커플 잠옷을 할 수도 있고 당연히 커플링도 할 수 있고요. 반지. 그리고 뭐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커플템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저랑 제 연인이 같이 비슷한 선글라스를 샀으면 그건 커플 선글라스가 되는 거고, 뭐 모자를 사러 갔는데 똑같은 모자인데 저는 뭐 분홍색, 이 친구는 다른 색 이렇게 했을 때 그것도 커플 모자가 될 수 있고, 아무튼 둘만의 그런 커플템을 사고 맞추는 일이 되게 흔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커플템을 하고 싶으신가요? 한다면 어느 정도로?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똑같이 다니고 싶어요? 아니면 커플템은 싫어요? 어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그럼 한국 사람들이 연애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이야기를 해봅시다.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요, 연락입니다. 연락. 뭐 연락 잘 되는 분이 좋아요, 연락 안 되는 분은 싫어요, 이런 이야기를 연애 프로그램에서 많이 들을 수 있고요. 또 일상에서 연락 잘 되는 분이 이상형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연인끼리 자주 싸우는 문제 중에 하나가 연락입니다. 그만큼 연애 관계에 있어서 연락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그냥 뭐 전화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한국식 연락은 뭐냐면 아침부터 잠들기 전까지 보고처럼, 나 일어났어, 나 점심 먹어, 점심은 뭐 김치찌개 먹고 있어, 나 지금 뭐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어, 나 지금 퇴근하고 집에 가고 있어, 지하철 탔어, 뭐 집에 도착했어, 나 지금 씻으려고, 나 이제 잠잘 준비하려고 라고 하는 이런 모든 걸 연락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한국 사람들은 하루의 일과를 다 공유하는 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자 신뢰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연락을 조금 뜸하게 한다든지 혹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어요. 아, 더 이상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락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배려심이 아주 많은 사람으로서 뭐 상대가 바쁘면 연락 못할 수도 있지 라고 이렇게 믿어주는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어났을 때, 점심 먹을 때, 그 다음에 집에 도착했을 때, 잠잘 때 이렇게 무엇을 하는지 하루 일과를 계속 이야기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뭐 물론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좀 보고하는 연락이 너무 과하다, 싫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연락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걸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연인 관계가 되면 연락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거리입니다. 나는 솔로 같은 연애 프로그램 보시면 저는 뭐 장거리는 어렵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분도 있는데요. 물론 이제 한국이 작은 나라지만 그 안에서도 장거리가 존재합니다. 보통은 서울에서 다른 지역, 뭐 차로 몇 시간 가야 되는 그런 지역의 사람하고 만나는 걸 장거리 연애라고 해요. 물론 해외 롱디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좀 가까워야 그래도 자주 보고 힘들 때 챙겨줄 수 있고 하는데, 장거리면 그럴 수 없다 보니까 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성 문제입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이 나의 연인이 그냥 남자 사람 친구, 줄여서 남사친이라고 합니다. 남사친 혹은 여자 사람 친구, 여사친, 이런 이성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되게 민감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부터 알고 지냈던 그냥 남자 사람인 친구가 있는데, 제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면 이 친구하고 서로 연락도 잘 안 해야 되고요. 단둘이 만나는 것도 사실은 안 하게 되고, 왜냐면 연인 관계가 되면 이 사람이 내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일 1순위의 권력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친구랑 놀 거면 미리 허락을 맡아야 되고, 뭐 심지어 이제 여러 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두 명이 남자였으면 이 사실을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누구누구랑 놀 건데 거기 남자가 한 명 있어. 이렇게 말을 해서 오케이, 괜찮아 하면 만나는 거고, 뭐 물론 여기에 대해서 되게 쿨한 분들도 많지만 또 여사친, 남사친 문제에 민감한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 합의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나는 진짜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은 너무 싫어할 수도 있고 그냥 자유롭게 만날 수도 있고, 이거는 정하기 나름이지만 이런 이성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심한 경우에는 나는 여사친, 남사친 있는 사람 아예 싫어 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연애 프로그램 보니까 자기의 장점을 말하는데 남자분이 저는 여사친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좋은 남자친구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람 바이 사람 사바사지만 이성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연애하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호칭입니다. 호칭. 보통 연인 사이에서는 한국어로 자기, 여보라고 불러요. 자기야, 여보야 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남자가 연상이면 여자는 오빠라고 부르고 제가 남자인데 연상인 여자가 있으면 누나라고 부르죠. 물론 연인 사이에서도 자기, 여보 외에도 오빠라고 하든지 뭐 누나라고 불러도 돼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난 어려 보이기 싫으니까 절대 누나라고 말 안 해야지 라는 분도 있고 뭐 자기 여보 이런 호칭보다는 오빠라는 호칭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역시 사람 바이 사람이고 정하기 나름이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가족과 관련된 호칭도 있다 보니까 서로 부르는 방법이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특히 오빠라는 말은 단순히 연상인 남자를 이르는 말이 아니라 연인 관계에서는 좀 내가 기대고 싶은 사람, 날 챙겨주고 보호해주고 어른스러운 사람이라는 의미도 전달을 하기 때문에 오빠라는 말을 더 듣고 싶어하는 분도 있고요. 또 여자가 연하인 남자를 만난다. 그런데 누나라는 소리가 더 좋아. 난 그게 더 좋아. 귀여워. 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이건 정말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런 호칭도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애칭으로 부르기도 해요. 그거 역시 정하기 나름입니다. 네. 우리 오늘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물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사랑에 빠지는 일은 전 세계 공통적인 일이겠지만 한국에서 특히 연애를 할 때는 소개팅 문화도 그렇고 썸 타는 것도 그렇고 뭐 연락 문제도 그렇고 조금 특이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한국인 여자친구 혹은 한국인 남자친구가 있나요? 이 한국인들과 만나면서 신기했던 거, 좋았던 거, 안 좋았던 거 뭐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있다면 공유를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